보겠습니다. 네. 확인 눌렀습니다. 네. 네. 슬라이드 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위에 처음부터. 파일. 네네. 됐죠? 네네. 됐죠? 네.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한 여가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뵙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또 배우신 거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겠네. 네. 이 PPT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요건 소개 시간이거든요. 이거 위에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개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다 소개를 했는데요. 앞에 여가 설계 강의를 하기 전에 거의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거든요. 요 소개 시간에 소개하게끔 이거는 이제 7시간, 5시간 이럴 때 뿐이고 3시간 할 때는 각자 소개할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강사 소개를 하는 거예요. 특이하거나 재미있게. 그래서 저는 주로 1, 2, 3으로 하는데요. 월화수목 금토 일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외부 강의를 다닙니다. 수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멋진 분들은 처음 뵙습니다. 목소리를 높여하며 대한민국을 웃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25년째입니다. 네. 토라지고 화내고 우울한 분들을 웃게 해드립니다.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들어가기 전에 이래요. 강사가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면 다들 싫어하니까 참가해 주세요. 이래갖고 화면에 띄우든지 완전 엑기스로 본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딱 들어가서 이제 강단에 서 있잖아요. 다 이름표 달고 있는데 그중에서 속으로 삼행시가 잘 될 분을 딱 이렇게 머리에 입력했다 그분을 삼행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 서자, 연자, 교수님, 닭식하시고 서강이 비치십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요. 이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려면 내 소개하고 그중에서 한 분 삼행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제 팔짱 끼고 있는 사람 하나 지목해갖고 어머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네, 섬도 있으시죠? 아닌데요. 핸섬. 점심때 김 드셨나요? 아닌데요. 네, 잘생김. 칭찬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 소개하고 주변에 인상 북북 쓸 빛 받으러 온 것처럼 인상 쓰고 있는 분을 하나 지목해갖고 그분 소개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좀 이렇게 딴짓하는 분 곁으로 가갖고 선생님 요 밑에 뭐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뭔데요? 이러면 선생님의 매력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 시간을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3분 안에 분위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은퇴를 앞둔 분들은 공무원들이 많아요. 공무원들. 그래서 올해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개적으로 강사를 모집하는 데가 많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터디원이라는 유튜브에서 의뢰가 와갖고 4강을 찍었는데 다 중년에 관련돼 있는 거로 해달라고 해서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중년 시니어가 대세예요. 그럼 신중년이 무슨 뜻이에요? 신중년? 중년인데 정말 자기의 삶을 알차게 활기있게 보내는 사람들을 신중년이라고 표현한답니다. 네이버에 또 찾아보시면 뜻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서 신중년, 노인 보다는 은퇴를 보통 앞두신 분들, 5년 이내에 앞두신 분들이 요즘 은퇴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 1000명 이상 되는 기업에서 16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서 내보내야 된답니다. 이게 2년 전에 법이 통과돼 갖고 보통 1000명 이상이면 중소기업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가, 대인관계, 일, 건강, 재무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거든요. 재무. 그래서 대부분 관심 있는 분야가 재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재무 강의를 좀 더 늘려주세요 이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돈은 있는데 어떻게 놀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고령사회 이에 제3의 인생 여가의 정의, 여가 공식, 여가 설계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사회 지금 많은 이 관심 분야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이제 오기 전까지 지금 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여기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호모 헌드레드 시대는요. 2009년도에 나온 단어예요. 유엔에서 나온 단어인데 100세 시대를 의미합니다. 100세 시대. 그래서 이 2009년도에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80세 이상 되는 나라가 6개국밖에 없어요. 6개국. 그런데 2020년도에 31개국이 됐답니다. 31개국.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제 100세 시대가 이제 그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100세가 2만 1000명이랍니다. 2만 1000명. 2만 1000명인데 남자분들이 5000명. 1600명이 이제 여성. 그러니까 이제 100세보다는 이제 또 이제 120세, 130대 되는데 저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모 헌드레드라는 이런 단어는 2009년도에 유엔에서 고령화 시대에 이런 비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시니어다, 노인이다 이러는데 시니어란 단어도 노인이라는 의미가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우리 호칭 50대, 60대, 60대, 70대 이제 노인이라고 표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대학도 문화대학, 늘 푸른 청춘대학 이렇게 용어 자체가 바뀌었어요. 적절한 용어가 없다는 거죠. 영시니어. 그러니까 시니어 이러면 40대도 시니어라고 표현하는 강사들도 있고요. 50대도 시니어라고 표현하고 그러는데 시니어란 단어 자체를 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 우유나 밀크나 그게 그거지 막 얘기하는데 이런 노인의 개념 정리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이면 무기력하고 능력도 없고 활기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노인 일자리에 가보면요. 보통 이제 65세 이상 뽑는데 올해는 또 60세 이상 뽑았대요. 갔더니 정말 50대 초반같이밖에 안 보이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이게 돈은 되지 않는데요. 10번 해갖고 24만 원 이렇게 되니까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면 제2의 친구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서 건강해졌어요. 이런 분들도 많고 교장 선생님 출신도 많아졌어요. 전에는 정말 능력 없는 이런 노인들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제 고학력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안 돼도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는 개념이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네, 이거 보세요. 생애주기 연령 지표의 변화인데요. 18살하고 65세가 같이 청년이라고 유엔에서 이렇게 연령 지표를 새로 만들었는데 18살짜리한테 물어보세요. 65세하고 같은 청년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너네나 우리나 같은 청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맘먹겠죠. 근데 이거는 이런 개념보다는 뭐 올해부터 2살씩 낮춘다고 하는데 똑같은 조건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이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8살하고 65세가 청년이기 때문에 우린 청년이에요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청년처럼 사는 게 좋죠. 18살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청년으로 분류가 된다는 건 걔네들도 반발할 얘기죠. 이거 보세요. 미성년자는 0세부터 17살이라면 0세가 17살한테 만약에 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같은 미성년자라고. 그냥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령 지표의 변환. 이제 고령사의 이해인데요. 2010년도에는 평균 나이가 80.8세. 요거는 이제 자료마다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통계청 뭐 이런 거를 한번 잘 보셔갖고 어느 게 가장 좀 근사치인가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네. 이제 2020년도 요때는 평균 나이가 84.8세인데요. 여성들이 87.7세예요. 2030년도 보겠습니다. 이제 10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10년 단위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2030년대는 86.7세. 이때는 여성들이 89.2세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2050년도 되면요,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세대가 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오래만 살고 물려준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나마 집이라도 좀 이렇게 물려줄까 했는데 요즘 주택연금 9억 이하는 주택연금을 탈 수가 있거든요. 주택연금도 한번 공부를 해놓으세요. 여러 채이더라도 9억만 넘지 않으면 다 해당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연금 또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은 연금 퇴직연금을 받지만 일반 국민연금은요, 이 2020년도 기준으로 평균 57만 원이래요. 57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려면 평생 돈이 216만 원이 든대요. 한 달에 216만 원. 그리고 혼자 살 경우에는 143만 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부가 살아갈 정도로 216만 원이 달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아프기만 하면 어떡하냐,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이건 먹고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216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아프면 돈 나가는 거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저 은퇴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의 75% 이상이 하루에 6시간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75%가 넘었대요. 은퇴자들이 정말 건강한데 그냥 마냥 놀라 이러면 한 일주일 놀고 나면 온몸이 쑤시기 시작하고요. 벌써 안에 밥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뭐 저기 삼식이, 사식이 또 밥 다 먹고 간식까지 먹고 이러면 종갓난 새끼 뭐 이런 유머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닌가 싶어요. 이게 먹는 거 갖고 눈치 보이면 이거 참 큰일이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 되는데 일본은 24년 걸렸는데요. 우리는 17년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되는 데는 일본은 12년 걸렸는데 우리는 9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주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죠. 노령화가, 초고령화에서도 이제 또 초고령화가 지금 2026년도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26년 되기 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앞당겨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빨리 증가를 하느냐. 왜 요양원에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런 막 딸들이 막 울고불고 병원으로 달려오는데요. 병원에서 또 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요양원 갔다가 병원 갔다, 요양원 갔다, 병원 갔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이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임종에 가까운지 뭔지 알려면 할아버지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눈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 임종이 먼 거고요. 눈 딱 감고 있으면 임종이 가까운 거래요. 또 할머니들이 자꾸 이불이 내려가면 이불을 자꾸 이렇게 이불을 끌어당기면 임종이 먼 거고, 이 이불이 내려가건 말건 바지가 보이건 말건 이렇게 있으면 임종이 가까운 거랍니다. 그런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슬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관심을 갖고 눈동자를 돌린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구나 이런 생각이 새삼 듭니다. 예, 고령화에 대한 비유, 고령화에 대한 비유를요, 인구 지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구 지진. 정말 이 단어만 들어도 이 지진이 날 것 같죠. 인구 지진이라고 표현한다. 이제 노동력, 이제 앞으로는 생산성이 젊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노령 인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했던 거를 지금은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교통정리, 책정리,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그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요. 우리 책이 또 무거운 책이 있잖아요. 우리 무거울 때는 옷도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 책이 무거우니까 아무데나 막 이렇게 꽂아놓는데요. 제발 좀 제대로 제 곳에서 꽂아놓으세요. 막 소리를 지른답니다. 또 교통정리 이거 있잖아요. 천기 들어 백기 들어도 이것도 너무 힘드니까 천기 들어 백기 들어 천기 들어 백기 들어 이러니까 아 우리 진짜 이거 젊은 사람을 좀 뽑읍시다 이런데요.
60하고 65하고 또 70하고 80도 다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노인 일자리 2년 전에 노인 일자리 약수동 쪽에 갔는데요. 거기는 서 있지도 못하는 노인분들을 그렇게 노인 일자리에 뽑아놓으셔갖고 기대고 서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강사 평가를 하는데 한글을 모르시니까 이거요 이러면서 막 읽어주고 막 답이 아니죠. 1번, 2번 잘했다 못했다 체크 이것도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작년서부터 좀 젊어졌더라고요. 노인 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노인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가 곧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이거 보세요. 인구 지진. 보기만 해도 지진이 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좀 젊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 약간의 긴장감, 이런 스트레스가 사람을 오히려 노화를 지연시킬 것 같습니다. 사람은 3번 늙는데요. 34살, 60살, 78. 이게 스탠포드 대학교 논문에 나왔던 자료랍니다. 34살, 60살, 78. 이미 이제 2번 늙었으니까 이제 한 번이라도 지연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탄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을 갖고 활기 있고 뭔가를 계획하고 이럴 때 사람은 노화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통 일이 없을 때 코로나 때 보면요. 세수 양치만 간신히 하고 집에 있으면요. 이게 이제 며칠 되니까 점점 제가 막 침체되는 느낌이 들어요. 야 이렇게 하고 오래되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뭔가를 계획하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했던 작업이 키워드로 사형 공모 이렇게 하면 사연을 뽑는 단체가 쫙 떠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글 써가지고 도서 상품권 또 다이어트 회사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거 또 사연 공모해갖고 다이어트 제품 또 화장품 회사에서 사연 공모해갖고 제 피부에 대해서 썼더니 제 금상을 타갖고 120만 원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생각 제가 꼭 사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생각을 사보시면 중간중간에 글 모집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A4용지에 18줄, 10포인트로 18줄 쓰면 그게 한 페이지거든요. 한 페이지면 그 원고료는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독자층이 전국으로 선생님, 군인, 뭐 또 리더, 회사 사장님, 직원들, 또 은행원들 이 독자층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강의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3개월만 써주세요. 이래서 그때는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썼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유머를 쓴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뭐 잘못 걸린 전화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 이런 거를 썼더니 재밌다고 독자층들이 재밌으니까 더 오랫동안 쓰게 해달라서 36개월을 썼거든요. 정말 그렇게 오래 연재한 사람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한번 좋은 생각 책을 사보셔서 중간중간에 이런 거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뭐 어느 때는 군대에서 있었던 재밌었던 에피소드 또 어느 때는 보면 웃음에 대해서 저는 이미 연재가 끝나서 못했지만 웃음에 대해서 글을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은 게 내 네이밍까지 들어가잖아요. 뭐 한국교회협회 박인옥 들어가니까 노래연구소 뭐 박민정의 힐링 TV 이렇게 하니까 그 자체가 저는 홍보라고 생각해요.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라에서도 점점 앞으로는 실버 산업에 대해서 대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거 한번 써보세요. 시니어 연애 기술. 연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시니어의 연애 기술. 저는 관심이 많은데 제가 연애를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한번 시니어의 연애 기술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시니어의 이미지 메이킹. 앞으로 지금 동안에 대해서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젊은 분들의 이미지 메이킹 책들은 많은데 시니어의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도 쓰는 것도 괜찮고요. 리더십 책을 쓰겠다 이러면 시니어 리더십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그런 책을 쓰면 이런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이게 실버 책이기 때문에 강의가 연결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연애나 나이 든 사람의 연애나 거의 비슷비슷하는데 이제 단지 우리 그때는 사랑이지만 이제는 뭐 안정이라든가 노후에 내가 아플까 봐 뭐 이런 쪽으로 컨셉을 맞춰서 책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니어의 연애 기술. 좋지 않으세요?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노인 문제, 노인 복지 관계가 이게 지금 문제화 되는데요. 현대화 될수록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 좀 부족하지만 그때는 인간 간의 사랑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사 오면은 이렇게 떡도 담 넘어서 떡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사람 간의 정도 있고 근데 요즘은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정말 점점 인간관계가 아주 냉정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집 누가 사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노인요. 어느 청년이 버스 타고 야, 너 오늘 버스 탔을 때 사람 많았냐? 그 시간대에 사람은 없고 노인만 많았어 이랬대요. 그전에는 군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은 없고 군발이만 있었어 했는데 요즘은 사람은 없고 노인들만 많았어 그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는 제 주변에서는 이거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는 나이인데도 절대 타지 않겠다고 이런 분 많아요. 왜? 젊으니까 보여줄 때마다 주민등록증 민증 까라고 막 이런대요.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데 통과할 때마다 걸리니까 아예 차라리 돈 내고 탈 걸 막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남성분들은 여자는 자고로 여자냐 아니냐는 지하철 공짜로 타냐 안 탔냐는 구분을 하겠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공짜로 타는 것도 이게 사람 봐가면서 어느 때는 그거 내고 어느 때는 안 내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한 건 좋은데 너무 오래 사니까 앞으로 정말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산다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러면 되는데 김영석 교수님 뵈면 좀 거기에서 좀 더 건강해가지고 체격이 좀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걸어 다닐 때 우리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멘토로 건강하게 일해야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의 탄력을 꼭 붙드시고 아프시지 말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노인 문제가 뭐 커지고 있다 하는데 실버 산업이 그만큼 대세기 때문에 실버를 대상으로 하는 거 교육 우리는 교육하는 사람들이니까 실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개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건 이제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서드 에이지라는 책을 한번 사보세요. 서드 에이지 한동안 그게 베스트셀러로 되는데 그걸 보면 인생 시기를 4의 인생 시기로 나눴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따왔는데 제 1의 인생 시기는 교육을 담당하는 시기예요. 교육을 담당하는 시기. 2의 인생 시기는 노동을 담당하는 시기. 요때를 이제 40대까지 보고요. 3의 인생 시기는 마지막 자녀까지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의 인생 시기. 요때를 65세로 보는데 요즘 65세인데 자제분들이 40이 넘었어도요. 시집장가를 안 가고 캥거루족 이러잖아요. 부모한테 용돈 받아 쓰고. 그러니까는 시집장가도 안 가고 능력이 안 되니까 시집장가도 안 가고 이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중요한 3의 인생 시기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3의 인생 시기, 3의 인생 시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4의 인생 시기는 아플 일이 많은 인생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의 인생 시기를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제4의 인생 시기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대 아프지 않으려면 30대 제3의 인생 시기에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아주 즐겁게 살아야 할 제3의 인생 시기에 이걸 갖추지 못하면 제4의 인생 시기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다 수치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65세 이후가요. 65세가 작년 기준 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900만 명.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900만 명이니까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의료비 하면은 보통 55.6%가 된대요. 55.6%. 여성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이유? 오래 살아서, 오래 살아서. 예, 뭐 질문하면 화장을 해서 뭐 이런 대답도 하는데요. 오래 사니까 그만큼 또 의료비도 많이 들겠죠. 55.6%.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건강을 잘 챙기면 의료비가 그만큼 줄겠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예, 뇌혈관 뭐 치매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 엄지손톱을 꽉 눌러갖고 3초 만에 딱 띄었을 때 요게 빨간 게 빨리 돌아오면 혈관이 건강한 거라고 TV에 나오더라고요. TV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심장질환, 고혈압성 질환이 많은데요. 의료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비가 잘 돼 있는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의료비가 잘 혜택이 많은 나라도 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래 살수록 기관도 다 바꿔 끼잖아요. 눈도 바꿔 끼고 뭐 뼈도 다 무릎뼈도 바꿔 끼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첫째는 뇌에 관련된 질병은 절대 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매.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인생시기 마지막 자녀까지 10장가 보내고 나서의 인생시기 65세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 그래서 우리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되는데 특히 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껌을 씹는 거. 껌. 저작 운동이 그만큼 좋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또 젊은 애들도 부드러운 빵 이런 거 햄버거만 먹다 보니까 이 턱 라인이 거의 V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땐 칡뿌리도 막 씹고 껌도 씹고 그거 기억나세요? 껌 씹다가 그때는 껌이 흔치 않고 껌 씹다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다가 띄면 도배지까지 막 묶고 이랬었잖아요. 그 저작 운동이 그만큼 좋대요. 칡뿌리 또 우리 뭐예요? 또 막 씹던 게 뭐였죠? 딱딱한 것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그 얘기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요. MBC에서 봤는데 소주 마사지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이제 가그리는 입안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그냥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나왔고요. 40%짜리 소주는 잇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마시고 10%, 18%또 20%짜리 레몬 소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소주잔 반잔 분량을 입안에 물고 화장실 들어갈 때 물고 들어갔다 볼일 다 보고 나와서 퇴 뱉어보세요. 걸쭉하게 나오는데요. 이건 매일매일 하다 보면 맑게 나오거든요. 지금 의외로 말씀을 드리면 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우리 칼슘제 먹으면 거의 100% 흡수가 안 되는데요. 날계란을 깨끗이 씻어서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에 통째로 10개 이렇게 담그세요. 그러면 한 보름쯤 되면 껍질이 다 녹거든요. 녹으면 탱글탱글한 노린자를 그냥 꺼내서 버리시든지 아니면 그걸 드시든지 그 물을 희석을 해서 마시는데 이거는 100% 흡수된답니다. 그래서 TV에 나왔는데요. 예, 관절염 뭐 이런 거 칼슘이 없어갖고 골다공증 있는 분들이 그거 몇 년 먹고 완전히 이거 관절이 또 이런 뼈가 50대로 돌아왔다고 막 나왔거든요. 저는 건강 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봐요.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이제 인터넷에 쳐보세요. 건강. 네, 소주 마사지 이렇게 치는데 그 건강 챙기시는 거. 네, 우리가 건강하려면 일시백천만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10사람을 만나며 100글자를 쓰고 천자를 읽으며 만벌을 걸어라 이거든요. 건강할 때 그 일시백천 얘기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해요.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10사람을 만나며 100글자를 쓰고 천자를 읽으며 만벌을 걸어라. 은퇴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이요.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대인관계. 그런데 이 세 가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여가라고 표현합니다. 여가는. 그 남는 시간을 뭐하고 살지?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갑자기 직장을 다니다가 딱 은퇴를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지? 이렇게 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은퇴하고 친구를 사귀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인간관계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거 못지않게 여가. 채부코 씨 아시죠? 채부코 씨가 김자옥 씨랑 같이 살 때 하도 집에만 있으니까 김자옥 씨가 몇백만 원을 돈을 줬대요. 나가서 좀 놀다 와 이러는데요.
한 5시간 지나서 밖에 나가봤더니 그 놀이터에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5시간을 그렇게 앉아있었대요. 몇백만 원 돈을 줬는데도 어디 나가서 놀지를 몰라서 결국은 뭐 둘이 헤어져 갖고 딴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 정도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놀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돈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걱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돈 걱정을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이런데요. 돈 걱정. 사람이 왜 돈 걱정을 해? 우린 가만히 있는데 왜 돈 걱정을 하고 있냐고 이랬대요. 그게 이제 뭐 예화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품위 유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숨길 수 없는 3가지. 첫 번째 주머니에 돈. 두 번째 사랑에 빠진 거. 사랑에 빠졌는데 그걸 숨기려고 하면 눈빛이 그걸 숨기지 못하고요. 세 번째 무식한 거.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꼭 틀립니다. 그중에서 사람의 어깨를 가장 처지게 하는 게 주머니에 돈이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 세는 사람 옆에서 속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저부터도 누가 돈을 세면 5, 10, 15, 20 같이 세거든요. 한 번은 은행에 갔는데 어떤 분이 돈을 세다 잊어버렸는지 처음부터 세길래 아줌마 45만 원인데 이래서 절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또 두 번째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꼭 일을 하는 일이 아니라 여기서 봉사활동 또 취미생활도 일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돈을 벌어서 일을 위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걸 벌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걸 벌어서 생활하고 그런 일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한 일. 그렇게 열심히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3회 인생 시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코로나 때 며칠 놀아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냥 저도 평소에 TV를 보거나 누워있거나 이런 생전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퇴근한 것도 모르고 막 누워갖고 막 이렇게 미스터 트롯 보고 이랬더니 제 아들이 한심한 듯이 60 넘더니 완전히 할머니가 다 됐네. 이러면서 한마디 노후 대책을 하셔야죠. 이러는 거 열심히 일 안 하고 누워있다고.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더니 얘가 번호키 누르는 소리만 나면 제가 얼른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자식아, 엄마가 건강한데도 이런데 아파서 누워있으면 너 내다 버리겠다 이랬거든요. 그 얼마나 잔소리하는지 몰라요. 엄마는 쓰는 걸 잘 써야 돼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를 써라 뭐 얼마나 잔소리하는지 빨리 너 빨리 네 집으로 나가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세금을 빼줘야 내가 나갈 거 아니에요.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식은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빚 받으러 온 거라고 자식은. 그러니까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살 생각이세요? 마이크 다 하고 우리 서로 인원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사실 생각이세요? 저는요. 한자 지도사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한자 지도사 저는 이제 공인 2급을 땄지만 이제 1급 곧 딸 거거든요. 공인 2급도 4천자를 외워야 돼요. 그런데 한자 지도사라는 건 제가 25만 원짜리 듣고 아는 분에게 줄 테니까 이거 촬영해 달라고 해서 그 동영상 강의를 다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5만 원 주고 들은 한자 지도사인데 흐르는 물을 보고 내천을 만들었다. 이 상형 문자 위주로 해갖고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듣거든요. 그건 합격률이 100%예요. 100%. 그래서 그거 따놓으시면 방과 후 제가 아는 분은 방과 후 아이들 지도를 하는데요. 세 학교를 맡아서 하는데 한 달에 300원 벌고 있대요. 요즘 이제 한자가 다시 부활이 됐잖아요. 재밌게 하니까 아이들이 재밌게 듣는 거예요. 방과 후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인 이거 이런 건 너무 어렵고요. 그냥 한자 지도사 정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압축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친구, 가족, 친구 저는 옛날부터 이게 친구가 전화하면은 택시라도 타고 제가 달려갔는데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친구 관계를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 그리고 이제 징징거리고 신세 타령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친구는 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 친구한테 좀 소중히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가족도 요즘은 홀로 가족 많죠.
홀로 가죠. 한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네, 또 그 뭐예요. 이혼은 안 하고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도 있고 또 이혼한 가족도 있고. 즉 재혼을 할 경우 가장 좋은 게요. 60 넘어서 재혼이 제일 좋대요. 왜? 양쪽 애들도 시집장가 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둘만 잘 살면 되기 때문에 60 넘어서 재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쪽 재산 문제, 자식 문제가 있어갖고 제 친구 보니까 아버지가 혼자 되셔서 할머니를 만나고 같이 살았는데 호적을 안 올려주셨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빈몸으로 쫓겨났어요. 빈몸으로.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아예 약속을 하고 뭐 집을 한 채 내 앞으로 해줘라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꼭 호적을 올리지 않더라도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할머니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럭저럭 사시는데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돌아가시면 6개월을 못 버틴대요. 이거 신문에 나왔습니다. 6개월을 버티는 할아버지들은 이미 딴 할머니가 있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유머로 붙인 거거든요. 할머니가 계셔야 오래 살고요. 담배를 10년을 폈어도 할머니가 계신 할아버지하고 담배를 하나도 안 핀 할아버지보다 옆에 배우자가 있는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산대요. 담배를 10년을 폈는데도 배우자가 있는 할아버지가 안 피는 할아버지, 혼자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 산대요. 그만큼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가 80세까지 살 경우에 여가로 보낼 시간이 40%에 해당하는 32년이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사면은 40년이겠죠. 그러니까 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개미와 배짱이 기억나실 거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그늘에서 바이올린만 켠다고 해서 우리 배짱이는 일도 안 하고 게을르고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지금 병원 다니려고 바쁘대요. 침 맞으러 다녀 병원 다니려고 바쁘고 배짱이는 바이올린 켜던 거를 음악 발표를 열어서 티켓 팔고 바이올린 배우려는 애들 모아서 돈 세려고 바쁘답니다. 네, 욜로 라이프 워라벨 하는데요. 현재를 즐기자 오늘을 살자. 요즘 젊은이들은요. 1년 열심히 일하고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일을 접고 해외여행 가라 하면 절대 못 갑니다. 처음 5일제가 실시했을 때 토요일 날 나오지 말고 놀아 이랬더니요. 놀더라도 불안해갖고 회사 근처에서 놀았대요. 회사 근처에서. 이걸 개미 컴플렉스, 일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네, 이제 인간관계 점검인데요. 여가에 대인관계까지 같이 합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가만 하지 말고 대인관계까지 같이 해주세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는 1차적인 관계, 2차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1차적인 관계는 내 혈연 지연, 우리 가족. 네, 이제 2차적인 관계는 직장에서 만나는 수익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이익단체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요. 요 첫 번째 여기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여기가 첫째 원. 두 번째 원은요. 커피, 밥 정도 먹을 수 있는 친구. 세 번째 여기는요. 가끔 보면 이제 대면대면한 관계 있죠.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1단계에 있는 친구가 2단계로 이쪽으로 옮겨갔다 이러면 그동안 내가 이 친구한테 소홀하지 않았나? 이거를 꼭 생각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아이 칙센트 말을 빌자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일과 사생활의 조화로움. 일은 일이고 사생활은 사생활. 세 번째는요.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 된대요. 남성들은 은퇴를 하면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성들은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때는 많거든요.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는 저 아는 언니가 250만 원 받거든요. 250만 원. 그런데 그 아이가 갓난 아이 때부터 6살까지 키웠더니 정말 외할머니인 줄 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제주도에 여행 갈 때도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간대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만큼 정이 들고
뭐 이제 아이만 봐주는 건데 이 제가 아는 분은 설거지도 좀 해주고 반찬을 맛있게 하니까 반찬도 한 두세 가지 더 해주고 이랬더니 정말 가족처럼 대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뭘 베비시터 이러지만 그거로 인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면 전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를 다 키워놓고 적적한데 손주는 안 보여주고 이러면 그런 남의 애 키우는 재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할머니가 노인정에 갔어요. 너 왜 코빼기도 안 빗죠? 나 손자분하고 너무 힘들었어. 야, 내가 손자를 안 보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넣어줄게. 첫 번째, 아이에게 사투리 같으면 절대로 해 안 맡긴다. 두 번째,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씹다가 먹인대요. 더럽다고 안 맡기고요. 셋째, 아이에게 화투를 가르쳐. 화투. 교육상 안 좋다고 안 맡기고. 넷째, 아이가 이렇게 코를 흘리거나 밥 먹다 아니면 걸레질하다 그 걸레 싹 닦아준대요. 더럽다고 안 맡긴답니다. 저희 엄마 친구는요, 애를 봐주면서 매일 업고 핫도방에 갔더니 애가 막 칭얼거릴 때마다 이렇게 핫도장을 지어주면 그거 붙잡고 이렇게 잔대요. 그 엄마가 알면 얼마나 기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손주한테 기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분리하는 작업을 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식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내가 너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가 희생을 했는데 이런 얘기 자식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뭐 혼자 살면서 자식 키운 엄마들이 너 때문에 엄마가 시집도 안 가고 너한테 정말 어떻게 키웠는데 아 누가 그렇게 키우랬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 분리시키는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착각녀 3 며느리를 딸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두 번째 사위를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세 번째 며느리의 남편을 내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래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보내면 거기서 끝내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살지 않거든요. 서로들 안 맞는다고 해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고아들이 많아졌답니다. 저희 때는 자식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젊은이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내 핏줄 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내 핏줄이 고아원에 있다 그러면 그거 보겠습니까? 할머니들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다 이렇게 손주 업고 다니고 할머니가 애 키우고 저는 그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하기 전에 그냥 니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많은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동반자는 도대체 누군가? 네, 내 인생의 동반자, 가족 동반자. 이거는 이제 혈연 아니 우리 가족, 우리 자식, 또 부모, 가족 동반자. 낭만적인 동반자는요, 애인,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요. 낭만적인 동반자. 사교적인 동반자는요. 우리가 뭐 취미 활동을 통해서 만났던가 친구가 사교적 동반자에 나와요. 이게 이제 권성만 씨가 2013년도에 낸 책에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적인 인간관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낭만적이냐 사교적이냐 이러는데요. 우리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도 사교적 동반자고 친구도 사교적 동반자예요. 가족 동반자, 우리 가족. 작업적 동반자는 직장 내에서 만난 지인들.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지면 이 동반자도 해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적인 거 회사에서 만나거나 취미 활동으로 해서 만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뭐 그 취미 활동이 끝나면은 못 본다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인생의 동반자는 가족 동반자, 낭만 동반자, 사교적 동반자, 작업적 동반자가 있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심각하게 이제 가족 동반자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은퇴를 딱 하는 동시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많대요. 지난번에 방송을 봤더니요. 87 되신 할머니가 이혼을 하셨어요. 왜 여지껏 잘 살다가 이혼하셨냐 그랬더니 단 5년을 살더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음, 이제 부부가 좀 행복하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젊었을 때부터 벼르고 있었던 거죠. 너 늙으면 봐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이 들어갖고 은퇴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큰일이죠. 아플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입니다. 네. 좀 많이 보신 뒷해죠?
많이 보신 뒤템. 10명 중에 8명이 TV 시청으로 나왔어요. 10명 중에 8명이 TV 시청. 40대도 TV 시청, 50대도 TV 시청, 60대도 TV 시청. 그런데 TV의 프로만 다를 뿐이지 TV 시청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왜? 선호하는 건 여행인데 여행이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속 편하게 TV나 보고 있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10명 중에 1명만 스포츠 활동을 즐긴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만 스포츠 활동을 즐긴다. 이제 개미와 배짱이 말씀드렸고요. 박지성과 동네 축구의 차이. 박지성은 직업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동네 축구는 이기면 좋지만 이기지 않아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일이고요. 돈 안 받으면 여가입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여가로 1회 때 제가 지원을 했을 때 면접을 딱 보러 들어왔더니 3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면접관이.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 여가는 뭘로 하십니까? 저한테 이래요. 저는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웃겨줍니다. 이런데 제 프로필에 유머 강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이잖아요. 이래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여가입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끄떡끄떡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일, 돈을 안 받으면 여가다. 네. 그래서 이렇게 휴식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여가의 본뜻이요. 본자즐모거든요. 본자즐모. 본인 스스로 즐기는 모임이나 활동을 여가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본자즐모.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시간이 안 가요. 아무리 봐도 2시간밖에 안 지났네. 아무리 봐도 3시간밖에 안 지났네. 우리가 재미있으면요. 벌써 저녁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재밌어야 행복하고 재밌어야 돈 벌 수 있고 재밌어야 저 인간관계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매일 만나고 지적질하고 막 이러면요. 누가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또 건강해야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요. 건강해야 취미활동하고 건강해야 봉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모든 거에 기초적인 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아파하고 딱 누워있어봐요. 죽여주는 여자. 영화가 윤여정 주연인데 죽여주는 여자를 봤는데요. 저는 딴 쪽으로 죽여주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영화를 봤더니 이분이 바카스 아줌마였어요. 바카스 아줌마였는데 자기가 일할 때 고객들이 있잖아요. 오빠들. 그런데 오빠들이 만나자고 갔더니 나 좀 죽여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이냐 이랬더니 약 사다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와서 살았나 죽었나 이것만 보고 가고 이러니까 나 좀 죽여줘. 그러니까 약 사갖고 간호사도 안 보일 때 컬컬컬컬 막 극약을 목에다 퍼줬어요. 그래서 이제 죽여줬어요. 또 한 친구는 죽여줘 했더니요. 치매가 약간 왔어요. 죽여줘 어떻게 죽여? 이랬더니 산 꼭대기 갖고 밀어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밀어갖고 죽게 해준 거예요. 죽여주는 여자. 또 한 번은 또 이제 나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죽여줬는데 이 아줌마도 할머니도 살다 보니 자기도 의미가 없으니까 똑같이 약을 나눠 먹고 둘이 같이 죽는 거 그게 영화의 끝이거든요. 그게 죽여주는 여자예요. 정말 오래 사는 게 재앙일 정도로 우리가 너무 오래 사는 건 좀 고통 그 대신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해야. 제가 오늘 읽은 글이 있는데요. 친구랑 둘이 이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10분 늦었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음식을 늦게 주면 취소시킨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이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그때 10분 음식이 늦었다고 난리치던 친구가 오늘 죽었다고 부고가 왔다. 10분 늦는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일찍 가기도 했네. 이런 글이거든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그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웅다웅 하지 말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느긋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가의 가치를 보면요. 여가는 신체적 건강해야 되겠죠. 또 여유로운 마음.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여가를 즐겨라. 이거 이제 2명의 나무꾼이 어떤 거냐면 나무꾼이 10시간 일하는 나무꾼, 8시간 일하는 나무꾼이 있는데요. 항상 8시간 일하는 나무꾼이 나무를 더 많이 하니까 10시간 일하는 친구가 야, 이 자식아 너는 나보다 2시간이나 일을 덜 하는데 어떻게 나무를 많이 하냐? 그랬더니 8시간 일하는 친구가 야
나는 2시간 동안 도끼 날간다 이랬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집에서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이 모임을 딱 가면요, 저도 모르게 거기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딱 한 번 갔는데 그 모임이 그 배움의 모임이 뭐 7차가 됐다든가 이러면 저는 6차까지 그 모임이 있는 걸 몰랐잖아요. 야,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이 배움의 모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럴 때 제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저는 정보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꾸 나오셔갖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고 남들이 얼마나 바쁜가. 새벽 5시에 제가 딱 지하철을 탔더니요, 새벽 5시가 저희 인천에선 첫 차인데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자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구나. 제가 이태원에 살 때는요, 툭하면 이제 이태원에서 버스 한 번 타고, 버스는 그 시간에 없으니까 택시 타고 이제 남대문을 갑니다. 그러면요, 새벽 3시에 남대문이 바글바글해요. 전국에서 물건 뛰러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사는 게 싫어지면 남대문에 가서 빌딩 위에서 밑을 내다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라는 건 아니고, 은퇴를 하면 이제 그렇게 치열함은 아니더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은 대나무와 같다. 대나무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 칸 올라가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한 칸 올라가고, 이 대나무가 준비해서 올라가는 요 마디가 바로 휴식이 아닌가. 일본의 혼다 이치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혼다 이치로가 휴식은 대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가 꼴인데요.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분, S형. 2 이상 하는 걸 좋아하는 분, G형. 네. 또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형, M형.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형, P형. 그래서 이게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정적인 여가, 활동적인 여가 이렇게 분류하는 게 더 빠릅니다.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적이냐 동적이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뜨개질을 한다. S형. 뜨개질을 하는데 뜨개질 잘해갖고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그래서 뜨개질 배우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뜨개방을 진행을 한다든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러면 S형이 G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숲 화초를 가꾸는 게 취미다는 숲 해설사. 또 붓글씨가 취미다 이러면 붓글씨 작품 전시회를 열어서 붓글씨 배우는 뭐 그 모임을 만든다든가. 독서하는 게 취미다. 독서는 S형이잖아요. S형인데 이거를 독서 포럼을 만들어 갖고 아침마다 조찬에 독서를 책을 읽고 서로 토론을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S형에서 G형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노후를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하더라도 산에 혼자 오른다. 혼자 산에 오른다 이러면 SP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혼자 있으면서 글을 쓴다 이러면 SM형. SM형. 네, 화투는 어디에 속할까요? 화투? 화투는 어디에 속할까요? 화투? 네, 화투는 SM일 수도 있고 SP형일 수도 있죠. 예, 슬픈 건물 눈물을 펑펑 흘린다 이러면 SM. 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같이 따라서 하면 SP. 또 뭐예요? 운동, 축구 경기 이런 거는 SP일 수도 있고, 이제 화투 같은 경우는 SM일 수도 있고 SP일 수도 있어요. 왜? 신경을 써야 따겠죠. 바둑, 장기 이런 것도요. 예, GM일 수도 있고 GP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는 여가에서 SP로 옮긴다든가 SG로 옮긴다든가 또 SM인 경우는 정적인 여가를 혼자 즐겨 우울증에 빠진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S를 G형 스타일로 변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좋아하면 옆에 가고 안주를 뭐 만들어준다든가 안주를 같이 먹어준다든가, 남편이 낚시를 하러 가면 아내는 이제 S형을 선호한다면 옆에서 책을 읽는다든가 뜨개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를 했을 때 우리가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특강을 할 때는 잘 노는 부부가 행복하다. 네. 방송대 지식 플러스에서 이제 곧 찍을게요.
뭘 찍는데 어떤 주제가 좋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잘 노는 부부가 행복하다. 여기서 논다는 건 여가를 같이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찍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내부 사정으로 좀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예,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교환들은 많지만 내가 어떤 말로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웃음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웃음을 좀 넣어서 하시고 또 아니면 노래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노래를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면 나만의 독특한 이제 차별화되는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니까 또 치매 예방을 위한 율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율동을 여기다 섞어서 하시는데 그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율동하는 게 제가 이게 자료가 있어요. 그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어떤 걸 선호하지 그런 걸 해서 나만의 여가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서 집에서 이제 김치 담그는 걸 좋아해서 SP 활동적으로 있게 하지만 자꾸 이제 이게 건강을 위해서 자꾸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하는 그 뭐예요, 율동, 뭐 댄스 이런 거를 제가 등록을 해갖고 지금 이제 GP로 바뀌기 직전입니다. 오늘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가더라도 네, 요가라도 하려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고관절이 저는 70대래요. 70대.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네,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 여기다 해놓고 따라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꼭 챙기시고요. 도대체 나의 여가 스타일은 뭐지? 뭐하고 할 때 행복하지? 네, 뭐 하실 때 행복하세요? 저는 뭐 배우러다 할 때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강의 갔더니 저한테 그 공무원분들이 이래요. 그럼 선생님은 여가 강의라면서 여가를 안 즐기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면 저는 아이들 재능 기부로 하는 거를 할 겁니다. 애들 계량한복, 저 계량한복도 강사들은 1년에 강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량한복을 배워서 5벌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명심보감을 가지고 아이들 인성 강의하는 게 제 나이 들어서의 이제 여가 봉사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뭘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동아구연 하시는 분들이 관악구청에서는 이야기 할머니를 모집해서 65세 이상 모집을 해갖고요. 유치원에 동아구연 선생님으로 파견을 시키거든요. 아이들이 무릎에 앉아갖고 엄마가 해준 동아구연보다 너무 재밌다고 그걸 듣는데요. 그러니까 동아구연. 또 복화술,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복화술인데 인형 속에다 놓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 그래서 제가 배우려고 복화술 했더니 전 전문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 나면 그런 것도 또 배우면서 봉사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여가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분만 쉴까요? 네. 8시입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주로 영어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여가 쪽으로는요. 오늘 그 어디 용인 쪽에서 강의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거를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하더니요. 특강의 반응이 좋으면 이걸 12주 정도 해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주 하면은 우리가 구성해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무원 연금공단 말고도 경북 연수원, 부산 교육 연수원, 제주도 교육 연수원 이런 거를 우리가 팀을 짜갖고 이 과목을 정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그러면 그쪽에서 꼭 여가 쪽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관리 쪽도 될 수 있고요. 뭐 소통 쪽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프로필을 모아갖고 한번 딱 담당자한테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봅니까? 개인으로 하면은 이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단을 딱 해갖고 프로필을 해서 보내면 그중에서 자기네들 필요한 걸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인쇄를 해갖고 각 공무원 연수원들 뭐 인쇄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메일로 다 보내니까 이렇게 그 강사
그 겉에 표지를 좀 근사하게 망고보드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해갖고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 예, 이제는요 공무원 연금공단은 신청을 해서 오는데 자기네들 연수원 자체 내에서 그 인생 2막 프로그램들이 다 있다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인천 연수원도 갔었고 지난번에 전라도, 울산 하여튼 몇 군데를 다녔는데 앞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모든 기관이 다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든지 은퇴자는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갖고 한번 우리가 의논 뭐 줌으로 한번 의논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왜 갑자기 또 안 이거는요 최근 자료가 없는데요. 한번 제가 문체부에 들어가고 이 자료 최근 자료 있나 보겠습니다. 2016년도예요. 전만 하더라도 남자분들도 혼자 들어서 뭐 음식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먹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거, 혼자 먹는 거, 또 혼자 어딜 가는 거, 혼자서 하는 게 늘고 또 친구랑 하는 게 늘었어요. 가족하는 거, 가족과 함께 하는 거 줄고요. 혼자서 하는 거 늘고, 예, 친구랑 하는 거와 혼자서 하는 것만 늘었어요. 근데 동호회는 왜 줄었을까요? 동호회 1.6에서 1.0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이게 왜 줄었냐면 동호회가 많으니까 애경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기본 10만 원이거든요. 저 이달만 해도 5건이 5건. 오늘까지 딱 현재로 5건인데 앞으로 지금 뭐 20일도 안 됐는데 요즘 그래서 안 해도 돼서 5만 원 하겠어요 이러는데 5만 원 하면은 다음에 보면 안 한 것 같이 뒷꼭지 근질거리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호회를 아예 그냥 안 나가겠다 줄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한 번밖에 안 봤는데도 애경사 뭐 저 연락 오고 하여튼 연락 끊어진 지가 10년 됐는데 저한테 정말 꾸준히 최근 들어서 일주일 내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했어요. 10년 동안 연락 없다가 최근에 아들 장가가 이제 다음 주라고 계속 메일 오는데 난 누군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 혼자서 하는 거 늘고요. 가족 하는 거 줄고 친구랑만 하는 거 늘었다. 네, 그거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힐링, 건강, 또 뭐 자기개발, 취미활동 이런 게 다 섞이는데 우리가 눈만 뜨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스트레스, 또 자녀 문제, 자녀 관계의 스트레스는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삼성 다니시는 분이 매일 새벽같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애 자는 거 보고 들어오면 자고 있고 이랬는데요. 이제 와서 막 이제 은퇴해갖고 애들이 막 고등학교 돼갖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랬더니 언제부터 저한테 관심이 많았다고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 은퇴한 우리 아빠들이 아내도 정말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막 들어와 갖고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우리 여행 갈까 막 이러니까 그게 더 힘들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상무로 은퇴한 저 후배는 남편은 거실, 자기는 방 이렇게 잔대요.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막 이래서 잘해드려라. 그래도 착실하게 딴짓 안 하고 열심히 돈 벌었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더 싫대요. 그게 더 싫대. 보기 싫으니까. 예. 막 왜 이렇게 쩝쩝거려 이랬대요.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쩝쩝거리냐고 이랬더니 나 원래 쩝쩝거렸어 이랬대요. 근데 꼴보기 싫으니까 새삼 저렇게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서 이가 좀 튼튼하지 않고 침이 마르고 그러면 쩝쩝거릴 수밖에 없답니다. 참 이게 지금 먹을 때도 숨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자녀 관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매일 또 집에서 용돈 받아 쓰고 이러는 부모는 정말 속 터질 것 같아요. 심리적인 스트레스.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국민연금공단 거기에서 59만 원이 평균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요. 돈이 없다 있다 막 돈이 다 바닥이 났다 막 이러는데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이 그나마 낫다고 합니다. 거기는 교장으로 은퇴하면 네, 360만 원. 교장끼리 만나서 살면 720만 원. 그래서 예,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돈을 안 쓴답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들 돈 절대 안 쓴대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출신, 또 형사, 또 변호사 이렇게 해갖고 모였는데 밥을 먹었대요. 돈을 누가 냈냐? 냈을까요? 강의 중에 이거 써먹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해요. 돈을 누가 냈을까요? 주인이 냈대요. 주인이. 돈을 안 내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강의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분들이 다 교장분들이 많은데 우리 돈 쓰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시지만 돈을 안 쓰는 친구 뭐 이렇게 예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의할 때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까 교장하고 누구라 했습니까? 교장, 형사. 교장, 경찰, 예, 경찰, 또 뭐 의사, 뭐 돈 안 쓰는 사람들 직종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굉장히 웃었어요. 그거 듣고 돈을 누가 냈니? 그래서 의사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냈대, 주인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런 여가를 강의할 때 이분들은 어떤 게 스트레스냐. 그래서 그 큰 제목에 은퇴와 스트레스 이렇게 구별져 갖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여가 설계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할 강사가 부족하다고 뽑을 시간은 없고 추천을 했대요.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랑 10년째 한 담당이 있어요. 그분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너무 아파갖고 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남는데 잠깐 누워있을 때 없을까요? 이러면 저 몇 호에 거기 비어있으니까 그 30분 누워있다가 나오세요. 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분이 담당으로 계신데 그분이 이제 공무원 연구공단에 추천만 들어오면 저를 추천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국립환경 무슨 인재개발원 가고요. 스트레스 강의도 한 번만 해보래요. 그래서 한 번 했더니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스트레스 강의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이제 이거 스트레스 그거 저기 뭐예요? 보여주는 거 테스트하는 게 거의 뭐 막 번쩍번쩍 번져나가는 거 또 뱅글뱅글 도는 그건 어느 누구도 다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거를 좀 딴 데서 기발한 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뱅글뱅글 돌고 물결처럼 출렁거리고 이건 다 누구나 다 쓴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기본적인 PPT 저 있거든요. 기본적인 PPT 그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좀 특이한 거를 이렇게 넣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세요. 네네. 제가 외장하드가 완전히 2개가 나가가지고 그나마 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거 외에는 다 날아갔어요. 딱 아까워라. 꽂자마자 이게 자료를 살 때 그 외장하드까지 같이 사겠다고 해갖고 신청을 했더니 다 중국제더라고요. 8만 원 이렇게 해갖고 재료비 플러스 8만 원 이랬는데 중국제다 보니까 이게 유통기한이 지금 한 4년 5년 되니까 딱 꽂자마자 하얗게 됐어요. 제가 자료가 너무 아까워갖고 거기 인문학 강좌도 2,000강이나 있거든요. 그랬더니 살리는데 50만 원인데 살릴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다시 살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걸렸대요. 좀 두고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찔러가지고 자료 지금 뭐예요. 자료가 굉장히 남의 거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인문학 강좌 2,000강 뭐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잠잠해지면 이미 사 있던 거를 주겠다. 그래서 돈 제가 많이 드릴게요. 이랬거든요. 네, 여가의 어원 스쿨의 어원이 스쿨레인데요. 이 의미가 논다라는 의미랍니다. 논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노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쟁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때 아이들에게는 국어하고 산수만 가르치면 됩니다. 왜? 주제 파악하고 분수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웃어요. 네. 그걸 또 이제 응용을 하면 우리는 노후 대책, 여가를 즐길 때는 분수하고 국어하고 산수만 알면 됩니다. 왜요? 이러면 주제 파악,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지, 또 분수,
황새가 뱁새 쫓아내면 가랭이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건 어떤 게 있으면 응용력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거를 여기다 붙이면 이거 되고 저기다 보면 저거 다 융통성 있게 붙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의 정의를 보면 이제는 나를 행복하게 여기 레이저라고 했는데요. 리세레에서 이게 어원인데 여기서 파생된 게 라이센스랍니다. 라이센스. 그게 허가하다, 허가받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라이센스의 어원이 리세레. 또 거기에서 또 파생된 게 레저. 그래서 이런 어원을 한번 네이버에 저는 이렇게 보면 막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면 거기에 대해 설명이 쫙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알면 거기에 파생되는 거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몇 단에 헤딩하려면 정말 어디서 뭘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여성 리더십 강의를 해주세요 이러면 그 자료를 이제 산 자료를 보면 아 이렇게 맥을 잡으면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PPT를 수도 없이 주면 사람들은 쓰지를 않아요. 저 공짜로 주는데 뭐 속셈 있으니까 주겠지 괜히 주겠어요 이러는데 제 경우를 보면 아 거기서 어떤 강의가 들어오면 맥을 잡을 때 어떻게 풀어가지 이게 이제 감이 안 잡히는데 그 PPT를 딱 보면 아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강의를 아주대학교에서 강의가 들어왔을 때 아 여성 리더십 아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이제 그게 또 다시 리콜로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PPT도 처음부터 만들려면 너무 힘든데 기본적인 PPT 다른 글자 다 지우고 내 거 집어넣으면 색깔 있죠. 또 팡팡 튀는 거 도표도 내가 일일이 도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도표에다가 안 치면 되거든요. 그 도표가 제가 거의 한 1000장 되는 것 같아요. 글씨 아무것도 안 써있는 PPT가 쭉 있거든요. 거기다 글씨 지우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 독서 여가도라는 그림입니다. 독서 여가도. 그러니까 옛날 보면은 이렇게 여가 좀 풍류를 많이 즐겼잖아요. 우리 민족들이 풍류. 책이 이렇게 깨끗하게 있는 거 보니까 책은 안 읽은 것 같습니다. 독서 여가도. 그러니까 망중하니다. 바쁜 가운데 한가로움을 즐기는 게 망중하거든요. 네. 바쁠망 가운데중 한가로울 한 그러니까 한가로운 가운데 예, 바쁜 거 이거를 우린 여가라고 합니다. 땡땡이 얼마나 좋았어요. 예, 방학 때보다 전 땡땡이 칠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쁜 가운데 한가로움을 즐기는 거. 바쁜 가운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바쁜 가운데 한가로움을 즐기는 게 바로 여가다. 망중한. 아까 말씀드렸죠. 본자질모. 본인 스스로 즐기는 모임이나 활동을 여가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본인 스스로 즐기는 모임이나 활동. 네, 이거는 이제 여가는 이게 캘거리 대학교의 교수예요. 캘거리 대학교 교수가 스테빈스인데요. 여가는 가벼운 여가와 진지한 여가가 있다. 여기서 가벼운 여가는 일상적인 여가를 얘기합니다. 여가는 가벼운 여가와 진지한 여가가 있는데 일상적인 여가는 특별한 기술이나 뭐 재능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프로젝트형 여가는 이벤트성 여가입니다. 뭐 상품을 걸고 뭐 한다. 뭐 우리 프로젝트 기간을 딱 정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지한 여가는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진지한 여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워서 제2의 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예정자들 강의를 가면 진지한 여가를 강조하라고 그래요. 제2의 일을 가져라. 그래서 뭐 면접 보는 방법, 이로써 쓰는 방법 이런 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진지한 여가의 키워드는 성취감이다. 성취감. 네, 로버트 스테빈스 캘거리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여가는 일상적인 여가, 진지한 여가로 구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 외에 여가를 어떻게 즐겨야 되느냐. 삶에 그러니까 놀라고 그래도 놀 줄 모르고 이러는데요. 정말 우리 세대가 정말 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를 즐기면서 이게 이제 여가가 일하고 이제 일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를 보면 11552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11시간 대인관계를 하고
5가지의 여가를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2번 실천해라 이런 말입니다. 네. 1152 법칙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일과 조화로워야 되는데요. 이게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조화로워야 돼요. 이거 여가를 즐기고 났더니 네, 경제적으로 생활비가 빡 나가. 주로 이제 직장 다닐 때는 골프를 많이 쳤는데 필드 한 번 나가면 30에서 50만 원 나가는데 이거를 직장 다닐 때랑 똑같이 하면 이게 정말 확 티가 나겠죠. 또 신체적 여가를 즐겼는데 온몸이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아파요. 이건 신체적으로 나한테 무리한 거고요. 또 심리적 내일 여가를 즐겼는데 제발 비나 왔으면 좋겠다. 비나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내가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이 3박자가 맞는 여가를 선택을 하되 이거를 삼각 균형 있게 배분을 골고루 하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네, 뒷부분에 이것도 역시 나옵니다. 여가 균형의 3조건을 보면요.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하고요. 여가 요소를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여가 요소도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네, 뭐 건강해야 되고 힐링도 되고 이런 요소가 다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무슨 힐링만 한다? 앞으로 이제 참고를 하실게요. 앞으로 이제 자연치유 이쪽으로 굉장히 대세라고 교육 담당자들이 하거든요. 자연치유 힐링 쪽으로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아프니까 힐링하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힐링 쪽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5시간 이상의 여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만 스포츠 활동을 즐긴다고 합니다. 네, TV 시청 아까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8명이 TV 시청이다. 선호하는 건 여행인데 여행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TV 시청이 가장 많다. 동기부여가 우리가 뭘 하려면요. 확실하게 이게 동기부여가 돼야 하잖아요. 막연하게 뭐 무료감을 해소한다든가 그 건강 증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계발, 대인관계,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 대인관계를 잘해갖고 내가 강의를 할 거야. 자기계발해서 제2의 일을 가질 거야. 하남시에 가면요. 전 구민의 강사화예요. 강사화. 강사 모집해서요. 무료로 다 가르쳐요. 그래갖고 방과 후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시의 분들은 강의하는데 뭐 큰 어려움 없이 방과에 뭐 독서지도라든가 방과후에 한자 지도라든가 이래서 정말 방과에 아이들 돌보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는 많지 않더라도 그래도 지원해갖고 하는 경우 많은데 지난번에 동두천에 강의를 갔더니요. 현수막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강사 모집. 그것도 굉장히 치열한데 일반 강의 했던 분들은 그런 강의 못합니다.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요. 돈 맛을 이미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정말 내가 남들이 안 하는 걸 짱 해갖고 차별화된 강의를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 아무리 불경기라도 불러주는 분들은 불러주거든요. 네, 낮은 여가의 이유는 뭐냐?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40%만 만족을 한대요. 그럼 나머지 60%는 이제 여가를 즐기지 않는 거죠. 왜? 나한테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치 못한 여가 시간이 한쪽에 편집이 된다든가 이러면 네, 여가를 즐기지 않는다. 이제 여가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래요. 확실한 나에게 필요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도요. 대부분 우리 강사들 다 거의 다 석박사거든요. 보면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죠. 그래서 뭐든지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가설계 7개명. 실천이 중요한데요. 네, 여가에서 가치가 있느냐, 건강이냐, 스트레스 해소냐, 또 아니면 여가를 즐기는데 뭐 자기 개발이냐 이런 걸 나한테 가치가 있어야 되죠. 막연하게 시간 때우기 한다면 못한 거죠. 전 집에 있을 때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 고향이 여기 인천이기 때문에 네 충청도에서 뭐 태어났냐고 저한테 막 전라도냐? 제가 이제 친구들이 전라도 친구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 고향이 어디냐고 막 이래요. 저는 원주거든요. 원주에서 임신해갖고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 여기서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오며 가며 이제
윤호가 집에 있냐 이래요. 그러면 저는 아, 나 지금 용인에 있다 이래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와서 차 마시고 이러면 두세 시간이 금세 가거든요. 그러면 가고 나면 내가 괜히 수다 떠느라고 3시간을 없앴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집에서 동영상을 거의 많이 봐요. 동영상을 거의 하루에 3시간씩 보는 것 같아요. 강의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는 여가로서 가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가치가 있느냐 하고요. 나한테 적합하느냐. 뭐 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강의에 필요한 거를 제가 선택을 합니다.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정기적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죠. 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영속적으로 하고요. 예. 여가 자체가 5가지의 여가를 즐기라고 했기 때문에 5가지면 다양한 거죠. 또 구체적이냐? 구체적. 뭐든지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겠다, 뭘 어떻게 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계획 중에 하나는 한자, 공인 한자 1급을 따는 거예요. 2급은 벌써 10년 전에 땄는데 1급은 예, 이제 2급이 한 4,000자 외웠는데 1급은 거의 주간식이기 때문에 거의 뭐 달달 외워야 되는데 그걸 따고 이제 그 전문 코치 과정까지 있대요. 코치까지 하면 그 자격증이 또 강사 자격증까지 나온다고 해서 그것까지 할 생각입니다. 노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여가가 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일 외에 열중한 것이 있느냐, 이것저것 한 번씩 쭉 읽어보시는데요. 요걸 한번 보세요. 연극, 영화,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문화생활이 중요한가? 네. 뭐 시간이 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의 언론인이 자기가 필요해서 이제 감옥에 가갖고 면담을 청한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러 갖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 여성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여성에게 이 언론인이 왜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정신적인 삶이 없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여기서의 정신적인 삶이 문화생활이거든요. 문화생활. 그래서 이 언론이 거기서 착안해갖고 클레멘트 코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클레멘트 코스. 이게 2008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뭐 1900년도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연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뭐 몇 군데가 다 다르더라고요.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딱 착안해갖고 클레멘트 코스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노숙자들에게 한 끼에 빵, 한 끼에 밥을 주는 것보다 이게 인문학을 가르쳤더니요.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성찰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의사도 나오고 간호사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소크라테스부터 모든 인문학을 다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한 끼의 빵보다는 아, 나는 어디서 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성찰을 통해서 본인들이 한 끼의 빵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성공회, 우리나라 성공회라고 있잖아요. 성공회에서 2005년도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서기,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모임이 있어요. 다시 자기가 일어서야 되겠다 해갖고 바로서기 센터도 있는데 그런 센터들 사람들을 모아갖고 인문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갖고 노숙자를 탈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생활, 인문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울지마 톤주 보신 분 계세요? 울지마 톤주? 그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주를 보고 제가 정말 많이 울었는데요. 이 이태석 신부의 형도 이제 신부님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주요한 PD를 부른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20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주요한 PD를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딱 2가지 유언할 게 있다. 뭡니까? 했더니 첫 번째가 이태석 신부의 재단을 살릴 것. 2번째, 그때 남수단의 아이들의 행적을 추적할 것. 그러니까 이 정말 PD가 생각하니까 정말 걔네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했더니 그때 이태석 신부랑 같이 악기를 연주하고 이랬던 애들 중에 70여 명이 대통령 보좌관서부터 의사가 50여 명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삶 자체를. 네, 대통령 그 보좌관까지 합하면 70여 명의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50여 명은 뭐 이제 의사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공부 중인 애들까지 합해서. 그래서 한샘 마을에 가서 얘네들이 환자를 진료할 할 때를 보니까 그 이태석 신부랑 똑같이 하더래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가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주요한 PD한테 아니 현장 루포만 늘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 사랑만큼 가장 확실한 현장 루포가 어딨냐. 그래서 자기의 은퇴 자금을 다 털어서요. 이 사람은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영화를 또 제작했답니다. 그 울지마 톤지에 이어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자기 은퇴 자금을 다 털어서 그 영화를 제작했대요. 그 영화를 이제 아직 개봉이 안 된 모양인데 한번 볼 생각입니다. 친구가 5명 이상 있는가? 외국 같은 경우는 7명인데 우리나라는 3명에서 5명이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은 것보다는 이제 진실한 친구 그런 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네. 저는 딱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죽지 못해 살아는 오늘 전화 끊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친구랑 통화하는 3가지 나쁜 점, 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나까지 기분이 나빠지고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통화는 기분 좋은 사람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 차인표 씨랑 신혜라 씨를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기자들이 차인표 씨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저는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한 겁니다. 또 신혜라 씨가 더 훌륭한 게 애들 입양을 2명 했잖아요. 미국에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있는데요. 애들이 2명 막 울고 들어온 거예요. 너희들 왜 우니? 애들이 너네들은 버려진 애야. 이렇게 놀렸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니까 신혜라 씨가 아니 니네들이 왜 버려진 애야? 너네들은 엄마가 10달 내내 뱃속에 지키고 있다 세상 밖으로 내놨으니 너희들은 버려진 애가 아니라 지켜진 애야. 이런 거예요.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었지. 저는 그때부터 신혜라 씨하고 차인표 씨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너네들은 버려진 애래. 아니야 너네들은 버려진 애들이 아니라 지켜진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결과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왜 여가 활동이 소극적이냐?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돈이 든다. 우리 집 밖에만 나오면 다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돈 없이 즐길 수는 쉽지가 않다 해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다. 41.6%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가 활동의 종류를 보면요. 머리를 자극하는 여가가요 머리만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둔다 이러면 머리를 자극하지만 신경을 써야 되니까 손가락도 자극하죠. 또 뜨개질을 한다 이러면 네, 이 아몰라인 이것도 뭐 몇째 줄에 몇 개 하고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머리를 자극하면서 손가락. 우리 또 글쓰기도 손가락을 자극하지만 또 머리로 기승전결 써야 되니까 머리도 자극해야 되겠죠. 추억과 관련된 여가는요. 신혼여행 갔는데 너무너무 그 장소가 멋있어갖고 숲 해설사가 된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딱 아니라 머리도 자극하면서 손가락도 자극하고 또 추억도 관련된 여가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만 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 엄은길 씨 전생에 산이었나 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너무나 좋아서 하는 일이 바로 나의 여가가 돼야 된다. 엄은길 씨는요. 뭐 높은 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어디요? 지리산 개그맨들 김준호하고 누구 한 명을 데려갔는데요. 뭐 거의 날다람쥐더라고. 날다람쥐. 근데 자기는 산만 보면 가슴이 뛴대요. 너무나 좋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할머니께서 아니 요즘 왜 고시만 죽어? 무슨 고시만 죽어요? 이랬더니 왜 봐봐 고아무개. 아예 그건 돌아가셨다는 의미예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좋아서 하는 일이 여가로 되면 더할 수 없이 좋다. 너무나 좋아서 하는 일.
요거는요, 지난번에 제가 마저 다 못했는데요. 이게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디스크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빅5로 해도 되고, 매낭국죽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애니어그램으로 해도 되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간단하니까 여기다 넣은 거예요. MBTI는 사람의 유형을 16가지, 애니어그램은 9가지. 요거는 이제 4가지. 이게 제일 간단해서 세일즈맨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28년도에 윌리엄 먼스턴이라는 박사가 사람의 유형을 DISC로 구분을 한 거예요. 주도형은 나를 따르라. 디스크 들으신 분들 많겠지만 한번 예화를 들어보세요. 나를 따르라. 주도형. 예, 이런 분들은 행동으로 먼저 나가죠. 강호동 생각하시면 돼요. 강호동. 행동으로 합니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땐 결론만 얘기해야 돼요. 네가 하려는 얘기가 뭐야 하면 벌써 주도형입니다. 신중형은요. 매사에 따지는 형.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따지는 형. 이런 분들한테 대충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뭘 계약을 할 때도요. 주도형은 뭐 하면 아 그래 뭐 가입 이렇게 하지만 신중형 같은 경우에 뭐 보험을 가입시킨다 이러면 골절 30만 원, 입원비 3만 원, 그래서 얼마. 자초지정을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손석희 씨 생각하면 됩니다. 손석희 씨는요. 자기가 방송에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 근처까지 다 차단을 시킨대요. 그 정도로 철저하답니다. 사교형은요. 아 인생 뭐 있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런 분들이 조직에 있으면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분위기 메이커. 이런 분들에겐 칭찬만 하면 주머니에 돈 다 나옵니다. 이분들은 약속을 잘 어겨요. 지금요. 이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또 연락 오면 이 거리상으로 전혀 안 되는데도 약속을 다 정합니다. 안정형은요. 평화주의자. 반기문 총장 생각하면 돼요. 평화주의자. 매사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도형, 사교형 이런 중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주도형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운동으로 풉니다. 운동. 사교형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신중형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독서를 합니다. 안정형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잠을 자요. 그럼 주도형 같은 경우는 활동적인 여가를 좋아하겠죠. 또 사교형 같은 경우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동호회. 신중형 같은 경우는 독서. 안정형 같은 경우는 잔잔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니까 뭐 낚시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예화를 이렇게 드는데요. 뭐 애니어그램으로 해서 7가지 유형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지 않으려면 차별화 둘 수 있겠죠. 저는 다른 여가 강사들 강의를 들어보면서 제가 요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걸 집어넣고요. 스트레스 이런 것도 집어넣고 제가 그랬거든요. 대인관계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거를 2시간 여기다 집어넣어서 2시간, 3시간, 뭐 5시간 그건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제가 100장 넘게 드렸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들이 막 곳곳에 이렇게 넣고 빼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형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강호동 이런 분들 벌써 버럭버럭하는 분이죠. 사교형 클린턴. 안정형은요. 최불암, 박송 이런 분들이 안정형이다. 네, 신중형, 구석형 이런 분들. 네, 딱 보기에도 까다롭게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보려면요. 외양이냐 내양이냐. 예, 외양은요. DI, 내양은 CS. 그리고요. 이쪽에 DC는요. 1 중심인데 속도가 빠르면 D, 속도가 느리면 C. 사람 중심인데 속도가 빠르면 I, 속도가 느리면 S. 네, 내양이냐, 외양이냐, 내양이냐,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여가에 맞장구를 쳐주는 거. 아, 그 낚시를 어떻게 쫓아가 이러지 말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이 들어서도 각자 놀아야 되니까 상대방이 낚시 좋아하면 옆에 가갖고 뭐 뜨개질 한다든가. 아, 그걸 여가라고 즐기세요? 이게 아니라요. 정말 낚시 쫓아가는 거 고역이라고 합니다. 계속 앉아갖고 3시간, 4시간, 5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즐기는 여가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 있게 봐줘야 된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기술을 익혀라. 네네. 그러니까 5가지 실전 전략은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 시대잖아요. 키워드를 치는 거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그러다 보면 기간이 뜨잖아요.
기간이 뜨면 이제 그 중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신 다음에 그래 나는 이런 여가를 해봐야 되겠다. 요즘은 무료로 해주는 데도 많기 때문에 키워드 치면은 구청에 또 평생교육기관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주민센터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가 매트릭스입니다. 예, 동화구연을 하면 이야기 할머니가 된다든가 글쓰기 하는 경우는 뭐 독서 포럼을 만든다든가 뜨개질을 한다든가 이러면 뜨개질 뭐 패션쇼를 한다든가 화초를 재배한다고 한다면 네 바로 숲 해설사가 된다든가 이게 혼자 하면서 정적인 여가에 속하겠죠. SM이요. 만약에 혼자 하면서 등산을 즐긴다면 SP. 네. 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GM일 수도 있고 GP일 수도 있겠죠. 주로 GM은 이제 활동적이니까 GM이라고 하지 않고요. GP라고 합니다.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일주일에 11가지 11시간 대인관계를 하고 5가지의 여가를 5시간씩 일주일에 2번 실천해라. 네. 네, 이게 활동적인 여가겠죠.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구기 종목. 카누스키, 네, 인라인 스케이팅, 산악자전거. 이건 지난번에 이문세 씨가 나오는데요. 정말 가파른 산 막 내려오니까 보는 저 입장도 막 덜컹덜컹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위험하지 않은 거. 이렇게 래프팅도 평창에 갔더니 가족 단위로 위험하지 않은 잔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족 단위로 요즘은 많이 즐기는데요. 위험하지 않은 거로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라이밍 뭐예요? 클라이밍 실내 암벽 등반입니다. 실내 암벽 등반.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번지 점프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기 종목. 네. 예, 오토 캠핑장. 이렇게 차박도 큼직해야 또 부인이 따라가죠. 작은 데는 여성들은 또 씻는 것 때문에 작은 데는 싫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차박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야외 야영장 같은 데서도 여가 많이 즐기는데요. 특히 예, 가스 누출돼 갖고 큰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는 안전을 꼭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오토 캠핑장. 여기서 하루 강의 갔는데 여기서 재워주더라고요. 하루에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뜨거운 물 콸콸 나오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예, 취미활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가에는 취미활동, 봉사활동, 자기개발 이 3가지가 여가에 속한다. 근데 이것도 최근 자료가 없었어요. 등산이 1위로 나왔습니다. 등산. 예, 이제 요즘은 바둑보다 장기보다는요. 체스를 많이 하는데 체스 강사 모집하더라고요. 근데 시간당 5만 원이래요. 5만 원. 예, 기본 5만 원인데 초짜일 경우에 5만 원. 그래서 체스를 배우면서 강사했던 우리 지인이요. 이거 체스 배우면서 지금 체스로 딱 턴했어요. 체스 강사. 자기 개발입니다. 요게 여의도 맞고 아이도 맞습니다. 이게 뭐 예, 이게 틀리다고 막 이러는 분인데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의도 맞고 아이도 맞거든요. 자기 개발 다 맞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거를요. 키워드를 쳐갖고 찾은 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배울까? 배운 다음에 이제 계획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6개월 단위로 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요즘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많이 하는데요. 나는 그 뭐예요? 청렴 쪽으로 관심이 많다면 청렴 수련에서 또 강사 모집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시험 보고 80점이면 합격. 그래서 계속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최고까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 테스트 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전 하다가 동계사 하는 거 싫어갖고 몇 번 참석하다가 말았어요. 거의 1박 2일로 교육도 시켜주고 이러는데 동계산 뭐 할 때는 얼마, 뭐 할 때 얼마는 거 돈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이 좋지 남 돈 계산해 주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예. 다양한 학습처를 찾아보자. 이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도요 이렇게 보면은 재가봉사 이런 거는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재가봉사 하시는 어르신들 노노케어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건데 여쭤보면 말벗대 주는 거래요. 이분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가서 말씀만 들어주는 봉사.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문화해설사나 이야기 할머니,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일손 돕기도 있고요. 또 이제 뭐예요? 농사 효소 담그는 것도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힘쓰는 건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아갖고
또 이제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통역봉사, 또 한의원 했던 분들이 한 40년 하고 문 닫으면서 침봉사도 하시고 이럽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면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다 교육하는 입장이니까 교육으로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수납을 좀 배우시라 이렇게 얘기한 게, 정리수납을 배워서 이렇게 봉사단에 등록을 하면 가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봉사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배운 이유가 60시간 실습도 24시간까지 해갖고 돈도 거의 100만 원 돈 들었는데요. 그걸 왜 했냐면 저는 강사과정까지 해갖고 강의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쪽에서 강의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너무 이게 4시간, 5시간 해갖고 강사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제 노인 일자리나 이게 우리 나이에 맞추려면 연세가 드신 분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버리질 않아요. 콜라병 뚜껑도 갖다가 놓고 선풍기 날개까지 다 주워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들으신다면 지금 이제 강사료를 많이 80만 원 이상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15만 원씩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들 들으신다 그러면 5만 원씩만 내고 7시간이니까 이걸 들으시면 뭐 양말 접는 거 제가 60시간을 좀 7시간으로 좀 줄여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바쁘신데 부탁을 하니까 해드릴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전문가 협회에서 아까 전화가 왔어요. 이거를 자격증까지 주냐고, 댁이 누군데 그걸 하냐고 아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정식으로 1급, 2급 다 실습까지 배웠는데 우리 일하는 여성들이 집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요 32평에 본인은 요만큼 누워서 자면서 그게 이렇게 짐이 다 쌓여 있어 갖고 헤치면서 들어가야 돼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신질환의 한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우울증. 난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 집착, 현실을 도피, 현실을 맞다 부딪히기가 싫어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건이라도 쌓아놔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강사님들이 자기 집 정리도 하지만 이렇게 어르신들 강의할 때 이런 거 잠깐 양말 개는 거 이런 거 한 켤레 갖고 양말도 이렇게 개면요 요만하거든요. 또 비닐봉지 접는 거 그런 엑기스만 해서 7시간 선생님께 부탁을 했는데, 우리 그 여가 선생님들은 만약에 들으신다면 5만 원씩만 내시고, 예, 그 대신 15만 원 낸 분들한테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께 그런 거 한 가지만 하면은 다른 어르신들 강의보다 하나는 더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예요? 오드리 헵번이잖아요.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스크린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더니 나이 들어서 이렇게 봉사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보면 결혼 생활도 굉장히 불행했고요. 오드리 헵번 한번 키워드로 찾아서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불행의 연속이었더라고요. 정말. 네. 자원봉사 효과. 네. 문화생활입니다. 문화생활을 한 달에 한 번 한다? 40%예요. 왜 그러냐? 이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많으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생활. 그래도요, 많이 문화생활을 해와던 가면요, 정말 유명하지 않은 연극도 줄을 서서 보거든요. 저는 그 아가씨와 건달을 옛날에 9번 본 적도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런 문화생활이 대중화돼서 연극, 영화, 뮤지컬 이런 걸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것 제가 5번이나 봤는데 저는 그냥 혼자 가거든요. 누구랑 약속해서 만나고 이런 거 번거로워갖고 혼자 가는데, 예, 그만큼 이제 문화생활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PDC 제3의 인생시가 마지막 자녀까지 십장가 보내고 나서의 인생시기라고 했잖아요. 65세요. 그러니까 3의 인생을 잘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딱 보면 플랜이니까 계획을 짜는 거겠죠. 이것도 3개월 주기로 6개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뭐 작심 3이라면 3개월 주기로 해서 계획을 짠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이 잘 이루어졌나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행동을 취하는 거. 그래서 PDCA의 정기적인 점검과 반복을 통해서 제3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자.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마무리입니다.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여기에 이제 재밌게 유머를 못 집어넣었어요. 이거 이제 2시간짜리라서.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제 카톡으로 수시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메일 주소 아니까 네, 이거 PDF 아니 저기 PPT 하고요. PPT 그 1000장 정도 될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PPT가 20몇 장. 또 이제 과일 이러면 또 과일에 관한 PPT. 또 화장 이러면 메이크업에 관한 화장 쫙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기다 글씨 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그거 강사 과정 66만 원짜리 하면서 그거 얻은 거거든요. 그건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아인슈타인. 예,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랬잖아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건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걸 가장 한 가지 자신 있게 아는 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가 강의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한번 나의 여가는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사 모집을 한다 이러면 그때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서 어떤 거를 써야 합격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뭐든지 1회 때 해갖고 다 1회 때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1회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한번 뽑았고 이광영 선생님도 되셨죠? 1기 때.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는 다른 과정 때 가갖고 아니 뽑아만 놓고 왜 강의를 안 주냐 막 이랬더니 이제는 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서로들 우리 단체톡이 있으니까 어디서 강사를 모집한다. 아니면 또 뭐 국민연구공대에서 강사 모집한다. 공무원연구공대에서 모집한다 이러면 바로 저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서로 정보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보가 돈이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